안녕하세요. 마요입니다. 주말 잘 보내셨어요? 이 암호화폐 시장이 또 주말 동안에는 뭐 그렇게 큰 변동성을 보이지 않다가 오늘 새벽이었어요. 오늘 새벽부터 좀 하락이 나오더니만 보시는 것처럼 지금은 또 붉게 물들어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비트코인이 좀 기침을 하니까 이 알트코인들, 특히 일부 알트코인들이 좀 더 이 피를 토하는 모습을 또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. 그러면 요 차트부터 좀 보시게 되면 어제 저녁만 해도 뭐 장 상황이 그리 또 나쁜 것은 아니긴 했습니다. 보시는 것처럼 어제 이때가 한 6시 15분 이때거든요. 이때만 해도 지금 61.8K까지 또 터치를 하면서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좀 긴 이 윗꼬리를 또 만들긴 했어요. 그러면서 그 이후에 지금 이렇게 하락을 해서 특히 어제 한 새벽 한 4시 이후로 조금 더 이 낙폭을 키우면서 오늘 아침에는 여기 58.1K까지 또 터치를 했습니다. 그러니까 어제 저녁만 해도 61.8K까지 또 터치를 했으니까 그래도 괜찮게 좀 흐르다가 이 장세가 좀 급변을 한 것인데요. 그러면 이게 지금 15분 봉이었고 1봉으로 보게 되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이 61.8K가 어떤 자리였냐,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지금 현재 요것이 지금 51선이거든요. 근데 51선의 그 가격이 61.7K, 어제 기준으로는 이 61.8K가 51선에 위치했었는데 그 얘기는 어제 저녁에 61.8K까지 정확히 또 상승을 했다가 하락을 했기 때문에 요 51선의 그 저항에 맞고선 결국에는 여기를 돌파하지 못하고 다시 좀 이렇게 빠졌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아무래도 목요일날 한 11% 정도 상승을 했었잖아요. 그래서 이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요 51선을 결국에는 뚫지 못하면서 좀 숨고르게 들어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렇다면 왜 지금 이런 하락이 나왔느냐, 그것에 대한 또 기사를 한번 좀 살펴보게 되면 이게 이제 오늘 아침에 나온 기사입니다.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, 최근 암호화폐 하락은 점프 트레이딩의 매도 그리고 트럼프 당선 가능성 하락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점프 트레이딩 보유 이더리움 매각 가능성, 최근에 이 이더리움의 움직임이 비트보다도 상당히 약세였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. 그래서 지난 영상에서도 이 이더 BTC 페어를 좀 보여드리면서 하락 채널의 그 하단까지 지금 내려온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, 근데 이런 이더리움의 약세는 이 점프 트레이딩, 그러니까 마켓 메이커들의 이런 좀 대량 매도에서 이 시장의 약세까지 좀 키웠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, 또 하나는 친암호화폐 성향의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당선 가능성이 하락을 했기 때문이다, 이렇게 또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요것이 좀 문제이긴 하다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요. 요 기사를 보시면 요것도 오늘 나온 기사인데, 이 해리스의 경제 지지율이 42%를 찍었다라고 하면서 1년 만에 처음으로 이 트럼프를 앞섰다, 요런 또 기사가 나왔습니다. 그러다 보니 요 폴리마켓 사이트를 보시게 되면 이제 이거는 사람들이 베팅을 하는 거거든요. 누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될지 그것에 대해서 지금 베팅을 하는 것인데, 그런데 해리스가 52%, 트럼프가 46%니까 지금 뭐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트럼프가 상당히 앞서 있었는데, 그런데 바이든이 물러나면서 이 해리스가 지금 선거 유세를 좀 하면서 상황이 지금 상당히 또 바뀌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뭐 아직은 누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고 좀 판단하기에는 이른 시점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. 그런데 뭐 제가 이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누가 되든 암호화폐 시장의 불장은 또 반드시 온다고 생각을 합니다. 왜냐면 뭐 누가 되든 어쨌든 이 돈을 풀고 이 유동성의 힘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이 불장이 오긴 오지만, 그런데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서 이 알트코인의 운명은
추후에 좀 극명하게 갈리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아무래도 이 미국의 민주당 같은 경우는 지금의 이 SEC만 본다 하더라도 또 최근에 뭐 이 해리스가 뭐 크리스토퍼 해리스 해가지고 뭔가 좀 친화적으로 움직이는가 싶더니만 실은 내막을 보니까 뭐 그렇게 변한 것은 없는 것 같고, 이런 것을 봤을 때 정말 만약에 이 민주당 이 해리스가 당선이 된다라면 이 알트코인에 대해서는 오히려 더 이 민주당의 정책에 그 힘이 실리면서 좀 피바람이 불게 되지 않을까, 그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. 그런데 또 한 번 더 생각을 한다라면 그때는 이 리플 같은 경우가 먼저 매를 맞아서 증권이 아니다라는 그런 판결을 지금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때는 이 리플에게는 호재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. 그래서 뭐 일단은 이 대통령에 누가 당선이 되는지, 이것은 이 코인 홀더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아무튼 지금 이 하락의 원인을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이 마켓 메이커들의 매도, 그리고 트럼프 당선 가능성의 하락으로 봤는데, 그런데 저는 이 하락의 원인을 어떻게 보면 이 하락 재료 끼워 맞추기라고 생각을 해요. 그러니까 지금 하락을 하게 되니까 그거에 대해서 그 이유를 찾아서 끼워 맞춘 것이지, 진짜 근본적인 이 하락의 그 바탕에는 저는 무엇보다 최근에 이 매크로 요인이 가장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특히 경기 침체에 진짜 빠지느냐, 그러니까 경착륙을 하느냐 연착륙을 하느냐, 이것이 좀 중요한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. 그래서 지난주 월요일, 그러니까 딱 일주일 전이었어요. 일주일 전에 좀 비교적 큰 폭의 이 하락이 나온 이후로 그래도 그 이후로 지금 지난주 한 주 동안의 미 증시는 좀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는 뭐 V자 반등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좀 반등을 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 기사를 보시게 되면 증시 안정에 미 긴급금리 인하 전망이 후퇴를 했다라고 하면서 B컷, 그러니까 0.5%포인트 인하하는 그 기대도 지금은 좀 상당히 줄었다고 기사가 나왔습니다. 그래서 이 패드워치의 9월 금리 인하 전망이 이제 0.5%포인트 인하 확률이 85%까지 올랐다가 지금은 55%로 줄었다라고 해요. 그래서 뭐 어쨌든 이제 9월이 되면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은 상당히 좀 높아졌다고 보이고, 이제 진짜 문제는 0.25%포인트 조금 인하를 하느냐, 아니면 0.5%포인트 조금 더 인하를 하느냐, 이것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이 금리 인하 전에 이 매크로적으로 좀 변동성이 커질 그 요인은 또 있기는 해요. 그래서 이 기사도 보시게 되면 연준 미 연착륙 여전히 성공 가능할까라고 하면서 경제 지표와 잭슨홀에 주목을 하고 있다, 이런 기사가 또 나오기도 했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 경제 지표 대표적으로 지금 이 CPI 발표가 제 기억으로는 8월 14일 이틀 뒤에 또 발표가 되는데, 뭐 이것에 따라서 시장은 또 변동성이 나올 수 있으리라 보고, 그리고 그것보다 좀 더 중요한 것이 여기 나오는 잭슨홀 미팅, 그래서 올해는 22일에서 24일에 이 잭슨홀 회의가 개최가 되는데, 이제 여기에서 또 파월이 어떤 발언을 하느냐, 이것이 굉장히 또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. 그래서 지금 이 잭슨홀 회의라고 하면 8월 한 20일 요경에 매년 개최를 하는 거거든요. 그런데 이 잭슨홀 회의 이후에 어떤 시장의 움직임이 나왔었느냐, 그것이 또 굉장히 중요하기도 합니다. 그래서 지금 이때 2023년 작년에 이 잭슨홀 미팅이 이때 개최를 했거든요. 그래서 이 잭슨홀 미팅 그 이후에는 좀 살짝 상승을 하는가 싶더니만 결국에는 이 10월 말까지 하락을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고점부터 해서 보게 되면 대략적으로 한 9.7, 10% 가까이 하락을 했습니다. 그런데 작년 잭슨홀 미팅보다 이전에, 그러니까 2012년 잭슨홀 미팅이 상당히 기억에 남습니다. 왜 그러냐면 그때가 이제 한창 이 인플레를 좀 잡는다라고 해가지고 이 파월이 상당히 좀 매파적으로 얘기를 했어요. 그래서 이때가
2022년 잭슨홀 미팅 때인데, 그래서 이때 하루만 지금 마이너스 3.3% 하락을 했었고, 그 이후로 계속 하락을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이때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대략적으로 16.8% 상당히 하락을 했습니다. 그래서 이때가 뭐 미 증시도 그렇고 암호화폐 시장도 거의 바닥을 또 보이고 있었을 때예요. 물론 이 암호화폐 시장 같은 경우는 11월에 FTX 사태가 터지면서 좀 더 하락을 하긴 했는데, 어쨌든 이 잭슨홀 미팅 이후로 전반적인 자산 시장은 상당히 하락을 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암호화폐 시장 역시 올해 이제 이 잭슨홀 미팅이 또 개최가 된다라면 이것에 대해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은 저는 상당히 좀 크지 않을까 예상을 해요. 뭐 물론 이 잭슨홀 미팅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시장이 하락한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, 일단 이 역사적으로 좀 봤을 때 이 8월 같은 경우가, 그러니까 2013년부터 해가지고 2013년 총 11번의 이 8월이 있었거든요. 그런데 지금 상승은 한 번, 두 번, 세 번, 네 번, 총 11번 중에 4번의 상승이 있었고, 그렇다면 하락은 7번이 있었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지금 이 8월은 약세의 달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, 그리고 평균값이 지금 1.6% 상승이긴 하지만 이 중앙값, 그러니까 극단적인 뭐 상승과 하락을 제외한 그 중앙값을 봤을 때는 마이너스 8%니까 상당히 좀 이 8월은 약세였다라는 거예요. 그리고 지금 현재도 마이너스 9%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8월의 그 흐름은 변동성에 좀 휘둘리지 않을 정도로 이 벨트를 메고 있어야 할 각오가 필요하지 않을까, 그 부분을 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그래서 8월은 어느 정도 좀 약세의 흐름을 안고 가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고, 그럼에도 좀 긍정적인 부분도 말씀을 드리면, 어쨌든 이 9월에 FOMC 금리 결정이 있는 달이기도 한데, 금리 인하가 된다면 이것은 곧 유동성의 증가를 의미하는 것이고, 이에 의해서 특히 암호화폐 시장은 좀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그 가능성은 그 어느 때보다 크지 않을까 생각을 하기도 해요. 뭐 물론 이 경기 침체 여부가 또 중요하긴 합니다. 그러니까 이 금리 인하도 제가 이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, 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라고 말씀을 드리기도 하면서, 이 경기 침체 이전에 선제적인 금리 인하를 하느냐, 아니면은 일이 터지고 이 금리 인하를 하느냐, 이것이 또 중요한 문제이기도 할 텐데, 그런데 뭐 이것은 결국에는 연준이 결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변수는 남아있긴 하지만, 어쨌든 이 금리 인하의 본질적인 그 성격만 본다라면 유동성이 증가하는 그 시기는 이제는 정말 그 코앞까지 왔다라는 것이, 이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하나 이 긍정적인 요인을 말씀을 드리면 요거거든요. 그러니까 이 거래소 내 비트코인 공급 물량, 이 공급 비율을 의미를 하는데, 그래서 최근에 이 거래소 내 비트코인의 공급이 어떻게 흐르고 있느냐, 여기를 보시게 되면, 그러니까 여기를 지금 기점으로 해서 급격히 또 떨어지고 있잖아요. 근데 요 시점이 언제냐, 제가 여기 써놓은 것처럼 현물 비트코인 ETF가 승인된 시점, 그 이후로 지금 거래소 내 이 비트코인 공급 비율이 급격하게 하락을 하면서 요것이 2018년 이후로 최저로 또 떨어졌다라고 해요. 그래서 이 거래소 내에서 비트코인 공급이 줄고 있다는 얘기는, 뭐 비록 여전히 지금 이 조정 장세 속에 흐르고 있지만 추후에 유동성이 공급이 되면서 장세가 태세 전환을 할 시에는 공급 쇼크로 인해서 이 비트코인의 급등을 좀 예상해 볼 수 있다. 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그리고 이 비트코인의 상승은 당연히 또 알트코인으로 이어질 거예요. 그래서 비트코인이 상승을 하게 되면 또 부지런히 이 알트코인들은 갭을 좀 메우기 위해서 달려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, 이 8월 한 달 동안은 어느 정도의 이 변동성에 대해서 대비를 하되, 뭐 그렇다고 비관적으로 이 시장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, 제가 늘 말씀드리는 이 큰 그림을 보면서 혹시나 나올 이 변동성에 내가 그것을 기회로 만들 수 있을지, 이것에만 집중을 하면서
전반적인 장을 좀 바라보면 되지 않을까, 그 부분을 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네,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항상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부자가 되는 길, My Way.